자, 시작한다. 요거야. 자, 씹을 때 제일 처음에 뭐부터 봐야 된다고? 제일 처음에 뭐부터 봐야 한다고? 제목. 자, 제목이 뭔데? 그 다음 뭔데? 그렇지. 그러면, 자, 우리 합의된 지식대로 이렇게 금강산시니까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시적 공간이라고 부른다. 그럼 시적 공간은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라 그랬지. 지향하는 공간 아니면 뭐? 처해 있는 공간. 보통 퍼센테이지로 얘기해 주면 있잖아. 처해 있는 공간이 한 90% 된다. 그리고 지향하는 공간이 한 10% 정도 되고. 얘는 여기까지. 네, 그렇게 보면 된다. 해보자. 자, 다시 도식대로만 읽어. 그리고 제발 문장을 다 읽어. 내가 일반적으로 시 전체에서 뭐라 그랬어? 화자, 대상, 상황, 정서, 태도 그 하나만 잡아내면 된다. 알겠니? 그럼 제발 있잖아. 머릿속에 좀 그려가라. 화자가 알겠니? 어떤 대상이나 상황 속에 있는가부터 조금 체크하려고 노력을 하자. 알겠니? 그럼 봐. 아득히 내 첩첩한 산길 왔더니 그냥 눈치 때려. 제목 보고 빡. 그럼 화자가 뭐 하고 있다? 금강산의 산길을 걸어가고 있다. 선생님 길은 인생이라면서 이 저녁에 못 읽네. 알겠니? 이 길은 진짜 뭐야 그냥 길이야. 알겠니? 이 전형적으로 못 읽네. 알겠니? 사고 꽉 막혀 있는데. 저기까지 이렇게 보면 산길 걸어가고 있구나. 인기척 끈이고 해도 짐승도 있지 않은 한낮. 된 여기까지.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면 어떤 분위기라고 할 수 있어? 그렇지. 적막하다. 또는 고요하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나? 만약에 나오면. 된 여기까지. 근데 봐. 다 읽어야 돼. 그 환한 골길을 봐봐. 한낮인데 아무도 있지 않지. 된 여기까지. 그러면 근데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상황인 거지. 이해된 여기까지. 그러면 보통 만약에 해석할 때 적막하다고 하겠어? 고요하다고 하겠어? 고요하다고 쓴다. 일반적으로. 알겠니? 여기까지. 왜냐하면 적막하다는 일반적으로 어떤 느낌이 들어? 쓸쓸한 분위기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해는 여기까지. 근데 이게 읽어보면 봐. 골기를 다만 먼 생각에 잠기었다. 무슨 뜻인데? 뭐 하는 거야? 그냥 생각하면서 뭐 갖고 있다고? 산길 걷고 있더라.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고 상황이. 됐니? 그 다음 백화. 이 자작나무다. 나무야 나무. 그냥 알겠니? 고지대에서 자라는 나무다. 금강산이니까. 그 산에 고지대 산 가면 일자로 쭉쭉 작게 이렇게 뻗어있는 나무 있지? 그 나무다. 그 나무. 됐니? 여기까지. 백화앙상한 사이를 바람에 백화같이 불리우며 발 하나 물소리에 힘돌되어 씻기우며 대꾸라고 봐도 된다. 여기까지 씻기우며 나는 총총히 외로움도 잊고 왔다. 자, 봐봐.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나타나지. 자, 원래는 어때? 진짜로 아무도 있지 않은 거에 있어서 굉장히 외롭게 적막하게 쓸쓸하게 가도 되지. 근데 여기 확실하게 나오지. 외로움도 잊고 왔다. 자, 그럼 물어보자. 왜 외로움도 잊고 왔어? 위에 적혀있다. 왜 외로움도 잊고 왔어? 여기 그게 빠졌지. 백화같이 불리우며 힘돌되어 씻기우며 누가 화자가 된 여기까지 이해된 여기까지. 그러니까 결국 화자가 뭐처럼 됐다는 얘긴데 자연물처럼 됐다는 얘기지. 우리는 이걸 자연과의 뭐라 그래? 오하라고 얘기하지. 알겠니? 또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내가 자연과 하나가 되면서 왔다. 자연과의 동화. 그렇지.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자연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그 상호작용이라고 안 해. 그걸 뭐라 그래? 문학적 용어로. 교감이라고 하지. 여기까지. 그러니까 동화라고 보면 된다. 알겠지? 보통.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외롭지 않았지. 이해는 여기까지. 그냥 요 문장이 이해가 되면 된다. 읽어 최대한. 저거 있잖아. 노래 가사. 내가 운동할 때 그 노래 트랙을 보면 재생 목록에 한 1000곡 있거든. 그게 왜냐하면 그러니까 90년대 초반부터 2025년 것까지 노래가 다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옛날 노래 노사연 아나 가수 거기 바램이란 노래 보면 진짜 그게 시야. 옛날 노래 가사들은 시다. 지금처럼 알지? 블랙핑 빵빵빵 이런 게 아니야. 알겠니? 그러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옛날 노래 보면 진짜 가사야. 거기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알아? 잘 봐. 내가 설명해 줄게. 진짜 그 노래 가사로 수업할까 했는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너희 지난주에 경사했지? 경사. 자, 나이 들어가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어? 올해 수능에도 나왔다. 감나무 익어가는 거 나왔지? 그게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어? 성숙의 의미를 지니고 있지. 맞아. 거기 노래 가사 중에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아나?
마지막 그 반복되는 구절. 뭔지 아나?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그게 그 성숙의 의미를 담고. 그 다음에 거기 또 가사 중에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아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사막이라 하더라도 나는 뭐라고 생각하면서 걸어가겠다? 꽃길이라고 생각하며 걸어가겠다. 이게 뭔데? 인식의 전환이지.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사막과 같은 부정적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이 상황을 뭐라고 생각하겠다고? 꽃길이라고 생각하겠다. 그렇지. 결국 인식의 전환을 통해 이 상황을 이겨내겠다는 거지만 여기까지. 그러니까 현실 극복적. 정말이야. 이게 진짜 시에서 정말 많이 쓰잖아. 대표적인 고전시가 잡히면 뭔데? 누앙사지. 내가 지금 뭔데? 가난하지. 힘들어. 돈도 없고 가난해. 근데 거기서 뭘로 해? 그냥 내 가난함을 뭘로 수용하는 건데?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그래서 거기 너희 누앙사 배울 때 맨날 인식의 전환 적잖아. 이게 인식의 전환인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인식의 전환이라는 거 말 그대로 대상이 바뀌는 게 아니야. 그 대상을 바라보는 내 태도가 바뀌는 거지. 그렇지. 여기까지 그렇게 생각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가난한 현실을 운명적으로 수용하면서 이겨내려고 하는 거지.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 내 가난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다. 이걸 반빈낙도라고 얘기하는 거지. 얘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야. 다 이게 말이 돼. 알겠니? 그 다음에 거기 또 처음에 가사 중에 뭔가 나온 줄 알아? 내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야, 삶.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근데 그걸 뭘로 한 거야? 무게라는 것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 뭔데? 현실적 책임감. 뭐 이 정도 되겠나? 얘는 여기까지. 그렇지. 그리고 그거를 삶의 무게가, 를 한 거야. 뭔데? 관념적 대상을 구체적 대상으로 바꾼 거잖아. 그러니까 똑같다니까, 현대시랑. 얘니. 그래서 내가 직업병이 그거였다. 런닝을 뛰면서 그 노래를 듣고 있는데 그걸 자꾸 구체화 이러고 앉아. 난리 났다. 됐니? 이렇게. 자, 그다음. 자, 그다음에 봐. 살다가 오래여 삭은 장목들, 긴 나무들. 됐니? 흰팔 벌려 서 있고. 지금 딱 보면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래? 그렇지. 이런 게 바로 묘사다. 알겠니? 제발. 그리고 있잖아. 어떤 애가 물어보고 감각적 묘사가 뭐예요?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묘사하면 감각적 묘사야. 감각적 묘사야. 됐니?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게 감각적 묘사. 그럼 도대체 뭐 어떤 묘사가 있는데? 됐니? 자, 그 다음에 묘사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그렇지. 이걸 그 주변의 자연 풍경을 이렇게 나오겠지. 나의 자연 풍경을 묘사하고. 그러니까 내가 애들 자꾸 얘기하는데 이 케이스를 익히라니까. 이렇게 나오면 묘사구나. 내가 봤을 거 아니야. 아니 이거 누가 하는 건데? 이 묘사도 누가 하는 건데? 얘들 누가 하는 거야? 화자가 그 대상을 봤을 거 아니야. 됐니? 자, 그 다음에 그리고 흰팔 벌리고 서 있고 이런 거는 의인화라고 하지. 이런 거 하지 말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 4. 한종일 내 쉬지 않고 부는 물소리, 아는 발음소리. 됐니? 9월 고운 낙엽은, 자, 이걸 또 알 수 있지. 계절적 배경, 시간적 배경이 언제라는 얘기인데. 가을이다. 푸른 담 위에 흐르르 낙화같이 지더니라. 됐니?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어젯밤 잠자던 동해안 어촌 그 검푸른 밤하늘. 자, 여기서 알 수 있지. 밤하늘에 나는 장엄이 뿌려진, 내가 너희한테 수식어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지. 장엄이 에이, 뭐야. 네, 자, 장엄이 뿌리어진 별. 네. 그래서 여기서도 별을 뭐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여기까지. 근데 봐. 이제 나의 이 오늘 밤 산장에도, 그럼 알 수 있겠나? 뭐의 공간의 이동이라는 사실을 잡아내야 된다만 여기까지 공간의 이동. 산장에도 얼어붙는 바람 속 우러르는 나의 하늘에 별들은 쓸리며 꽃과 같이 난만하여라. 여기서 꽃과 같이 난만하는 거 뭐를 이야기하는 건데? 별이지. 그러니까 결국 자 물어보자. 어제의 별을 대하는 태도와 오늘을 바라본 별의 태도에 변한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렇지. 어제도 굉장히 아름다웠고 오늘도 별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별이 하늘 위에 미친 듯이 떠 있지. 그리고 우리 알지? 별은 원래 다 떠 있다. 근데 여기선 보여 안 보여? 그냥 안 보이는 거지. 왜요? 왜요? 그냥 공기가 썩었으니까. 전 여기까지. 너거 있잖아. 깨끗한 섬이나 이런 데 가봐. 하늘에 별 진짜 미친 듯이 보여. 됐니?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렇게 되면. 전 여기까지. 그래서 이걸로 물었잖아. 이거 몇 번인데? 몇 번이야? 18번이지. 전 여기까지.
선지 분석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겠지. 답되는 단어 대놓고 내가 답이다! 딱 박아주지. 그렇지. 이렇게 하면 돼. 네. 자, 그 다음에. 한다.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는데 모든 네가 하는 행위는 배우고 익히려고 하는 거야. 그냥 진짜야. 거의 인식의 차이, 태도의 차이가 뭔지 아나? 90은 그냥 지시력 확인하려고 하는 거야. 정말로. 근데 10은 진짜 이걸 통해 자꾸 뭘 배워. 아, 요런 게 동화구나. 진짜 내가 자연물이 돼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안 외로웠구나. 라고 읽어보는 애가 있고, 그냥 듣고, 근데 그거랑 똑같은 비슷한 구절이 나오잖아? 절대 못 읽어내. 이런 게 감각인 거야.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네가 이 공부라는 행위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나 제목이 뭔데? 길. 이 길은 진짜 인생이다. 여기까지. 이 길은 진짜 인생이다. 됐니? 자, 보자.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만들 줄 알지만 길은 순순히 사람들의 뜻을 좇진 않는다. 자, 그럼 여기 확실하게 나와.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된다고? 잘못되어 있다. 그렇지. 길은 순순히 사람들의 뜻을 쫓진 않는다. 됐니? 그럼 길은 어떤 존재라는 얘긴데? 그러니까 이걸 무슨 뭐라 그래? 이걸 능동적 존재지. 됐니? 여기까지. 네, 맞지? 능동적 존재. 지 뜻대로 하겠다는 거야. 왜? 뭐가 웃긴데? 능동적 존재가 왜 웃긴데? 자, 그 다음에 브라이든인가?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순순히 요새 노래 좋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의 뜻을 좇진 않는다. 봐봐. 자, 그리고 내가 이런 식으로 때 무슨 단위로 읽으라 그랬어? 문장 단위로 여기까지다. 여기까지 걸려야 돼. 네, 그럼 봐. 사람을 끌고 가다가 문득 벼랑 앞에 봐봐. 중요하지? 낭패시키는가 하면. 네, 누가? 길이, 누구를? 그렇지. 얘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다 길이 의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지. 얘는 여기까지. 또 보여주는 거지.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동강리어 저를 버리게 만들기도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다 길의 의도적이야. 여기 똑같다. 결국 이거는 뭐를 설명하는 거야? 요걸 설명하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맞나? 자, 그 다음에 그러고 이제 봐봐. 사람들은 이것이 다 사람이 만든 길이 거꾸로 사람들한테 세상 사는 슬기를 가르치는 거라고 말한다. 자, 왜 누구의 인식이야? 이거 누구의 인식인데? 사람들의 인식. 된 여기까지. 그리고 이해했니? 그리고 이것도 잘 봐. 여기 확실하게 나오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보자. 인간 중심적 사고지. 된 여기까지. 그러니까 봐. 길도 누가 만들었다. 그렇지. 내가 만든 길이 너희한테 이렇게 가르치는 거다. 라고 말하는 거지. 됐니? 그 다음에 길이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어 온갖 곳, 온갖 사람살이를 구경시키는 것도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잘 봐. 말한다. 이건 똑같다. 이렇게 되면 똑같아. 이거는 누구의 말인 거야? 사람들의 인식. 됐니? 그래서 첫 줄 다시 봐.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만들 줄 알지만 길은 순순히 사람들의 뜻을 좇진 않는다라고 했지. 이해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결국 이건 사람들의 인식이다. 네. 자,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푸는지 가르쳐 줄게. 그냥 오늘 얘기해 줄게. 여기 나온 김에. 요거 있지. 이거 어디에 걸리는 거야? 여기까지 걸리는 거지. 됐니? 그럼 물어보자. 이거 긍정적으로 해석돼야 돼? 부정적으로 해석돼야 돼? 부정적이야. 그러니까 나 진짜 이렇게 정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게 왜 문제 냈는지도 알겠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세상 사는 이치는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긍정적이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단어 자체의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알겠니? 이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야. 맥락이야, 무조건.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는 애들 다 낫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게 답 아니더나? 맞던데. 그렇지. 16번에 4부 이지. 여기까지.
내처럼 풀어야 돼. 이렇게. 이 새끼들 장난치고 있네. 이런 거. 진짜야. 작년에도 많이 얘기했어. 임마들 이거 또 장난치네. 또. 아이, 이렇게. 이게 출제 의도야.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이 단어만 보면 긍정적으로 보이지. 근데 이건 누구의 말인 거야? 사람의 말인 거야? 길의 말인 거야? 사람들의 말인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의 편협한 인식이나 인간 중심적 사고를 이야기하고. 됐니, 여기까지? 그 다음 봐. 그 다음 봐라. 자, 한다. 그래서 길의 뜻이 거기 있는 줄로만 알지. 길이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하는 것은 모른다. 이거는 자, 누가 모르는 건데? 사람들이. 이게 뭔데? 길의 진정한 의미지. 됐니? 결국 길이라는 건 사람들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게 해서 스스로를 들여다본다. 이걸 뭐라고 그러는 전문용어로 하나 합의된 거. 자기를 들여다본다. 그래, 자식들아. 됐니? 이건 합의된 거다. 알겠니? 그래서 16번에 성찰. 여기까지. 됐니? 성찰. 진짜인가요? 누가 이걸 보기 보고 한대. 다 정해져 있는. 여기까지 성찰. 결국 길은 인간의 내면 성찰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존재라는. 이해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렇지. 길이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안은 내면이겠지 당연히. 내가 다시 얘기하는데 길은 인생이다 여기서. 그러니까 결국 내면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럼 봐봐. 여기 사람과 밑에 사람은 같은 의미야 다른 의미야? 다른 의미지. 밑에 사람들은 뭔데? 깨닫지 못한 사람들. 이해됐니? 그런데 여기서 아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야? 그렇지. 깨달은 사람. 맞았어. 그래서 이거는 긍정적으로 연결돼야 된다. 몇 번이야? 어디 있는데? 어디? 16번 5번? 어딘데? 진한 글씨면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맞다. 없네? 잘못 칠했는가? 자, 여기까지. 있겠지. 자, 그 다음. 여기까지. 자, 그 다음. 길은 고분고분해서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아. 이게 길이 자기 스스로 해준 거지. 이해는 여기까지. 누가 이해했나? 그러니까 이것도 길의, 알겠니? 능동적 속성을 드러내. 됐나? 자, 그 다음에. 그것을 알고 나서야 사람들은, 여기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지? 알고 난 사람들이지. 그 차인 거다. 알겠지? 그러니까, 자, 얘들아. 범주가 왜 중요한 줄 알겠지? 어디까지 걸리는가, 이게 어디에 걸리는가를 반드시 판단해. 알겠니? 글자 똑같은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어디에 걸리는가? 얘는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된다. 됐니? 얘나. 이렇게 보면 돼. 자, 그 다음에, 봐. 자, 수필이지. 수필이야. 됐나? 제목이 뭔데? 그럼 뭐 하는, 자, 일단 형식은 뭐겠는데? 편집글 형식이겠지. 그렇지. 야, 제목이 편지인데 편집글 형식이겠지. 그럼 뭐겠냐? 됐니? 요렇게. 다시. 수필이 누가 쓰는 거야? 내가 글 쓰니까 뭐만 잡으면 된다고? 어떤 대상이나 경험 속에서 내가 어떤 내면을 드러내는 게만 잡으면 된다. 됐니? 그게 깨달음이든 뭐든 어쨌든 내면만 잡아내면 저기 분석지 뒤에 보면 도식만 적혀있지 않더라. 내 같으면 그 도식 보고 양심 있으면 한 번은 보겠다. 맨날 그 녹색 판때기에 그 말이 적어놔. 아니, 양심 있으면 나는 한 번은 읽겠다. 한 번. 수필의 감상도식, 수필의 감상도식. 한 200번 깔려있거든. 주간지에. 200번을 깔려있는데도 한 번도 안 한다는 건, 이건 내 문제가 아니잖아. 근데 여기까지. 눈 감아 보는 거. 시험 칠 때. 됐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자, 그 다음, 하자. 당연히 편집글 형식이다. 고요하니 즐거운 이 밤. 시간적 배경.
초롱초롱 맑게 고인 샘물 같은 눈으로 나는 지금 당신께서 보내주신 맑고, 자, 여기서 당신은 뭔데? 당신 뭐야? 대상, 편지 받는 사람. 우리 이거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 우와, 그날 수신인이지. 됐니? 자, 그다음 보내주신 맑고 고운 수선화 한 폭을 들여다봅니다. 들여다보노라니 지금 여기까지가 뭔지 알겠지? 화자가 처한 뭐라고? 상황인 거야. 들여다보노니 근육한 향기와 새파란 꿈 이거 왜 아무 체크도 안 한대요? 아 중요하니까. 됐니? 우리한테 중요한 건 다시 뭐라고? 나의 내면이 중요하다고. 응. 자, 그다음 그윽한 향기와 새파란 꿈이 안개같이 오르고 노란 슬픔이 연기같이 오릅니다. 나는 이제 이 긴긴 밤을 나왔지. 노란 슬픔 진한 것이 돼 있네. 자, 슬픔의 이야기나 해도 보내주겠습니까? 된 여기까지. 자, 요걸 이게 편지에 담는 내용이고. 하나, 한번 보자. 남쪽 바닷가 어떤 낡은 항구의 처녀 하나를 나는 좋아하였습니다. 머리가 까맣고 눈이 크고 코가 높고 목이 패고 키가 호리낭창하였습니다. 이런 게 외양묘사다. 네, 어때? 예뻐? 생각해봐. 머리 까맣고 눈이 크고 코가 높고 목이 패고 키가 크고 좋았어. 예쁘지? 생여기까 아니 안 예쁠 수가 어딨냐? 얼마 심플해. 생여기까지 예뻐. 근데 자, 그 다음에 봐. 이런 사람 치고 안 예쁜 사람이 어디 있어? 눈 크고 코 높고 겁나 예쁘지. 자, 그 다음에 어느 해 6월이 여기서 끊는 거 아니다. 이야기 연결되는 거야. 실비 오는 무더운 밤에 처음으로 그를 안 나는 여러 아름다운 곳에 그를 견주어 보았습니다. 당신께서 좋아하시는 산세에도 해오라비에도 또 진달래에도 산호에도 이건 뭔데? 그를 견주는 거지. 알겠니? 산호에도 닮은 것을 골라낼 수 없었습니다. 총명한 내 친구 하나가 그를 비교해서 수선이라고 해서 여기 눈치 까야 돼. 자, 당신이 나에게 뭘 보내줬어? 뭘 보내줬는데? 수선화 한 폭을 보내줬지. 이해는 여기까지. 그래서 자 이렇게 연결되면 되지. 이걸 보니까 누가 생각난 거지? 노란 슬픔의 이야기인데 이 노란 슬픔의 그가 어디에 빗대진 건데? 수선에. 이렇게 연결. 머릿속에 이렇게만 정리하면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그제는 나도 기뻐서 그를 빗대어 수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나의 수선이 시들어갑니다. 이 이야기, 자, 그는 수물을 넘지 못하고 가슴의 병을 얻어. 됐죠? 여기까지. 왜? 자, 그럼 이 문장을 딱 보고 뭐라 판단해야 돼? 아, 그래서 노란 뭐야? 슬픔의 이야기지. 노란은 수선화를 이야기하는 거고. 슬픔의 이야기. 됐니? 여기까지. 됐니? 겁나 이쁜 애가 좋아했던 애가 죽었다라는 얘기인 거지. 이해됐니? 요 당시에는 알지? 이게 백석이 쓴 거기 때문에 요 당시에는 실제로 병 중에 제일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결핵이지. 결핵. 알겠니? 진짜 많이 죽었다. 자, 그 다음에 이 이야기는 이만하고 나의 노란 슬픔이 더 떠오르지 않게 이거 알겠지? 회상이라는 건 알겠지? 회상이 나의 슬픔의 이야기. 근데 그 다음 맑고 고운 수선화에 북을 치워 놓아야겠습니다. 밤이 아직 셀 때가 멀고 또 볶밥을 먹을 때도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어머니의 바느질 그릇이 있는 데로 가서 무쇠 헝겊이 나오다가 알록달록한 갑시나 만들면서 이 남은 밤을 당신께서 좋아하실 자, 두 번째지. 여기서 판단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여기서 내용을 끊어야 돼. 됐니? 그러니까 위에는 뭐야? 그렇지 회상하는 자기의 개인적 아픔의 이야기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는 읽어보면 요 얘기를 하는 거야. 육보름이 뭐냐면 밑에 나와 있지. 정월 대보름 다음날 여기까지 정월이 몇 월인지는 알지? 몇 월이야? 1월인 건 알지 진짜. 됐니? 내가 섣달이 언제라 그랬어? 12월이라 그랬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육보름으로 넘어서는 밤은 집집이 안간으로 사랑으로. 됐니? 자, 옷간에도 마두간에도 이렇게 나열되면 의미 다 똑같으니까 굳이 시간 쓸 필요 없다. 허통에도 고방에도 부엌에도 대문간에도 외양간에도 모두 째듯하니 불을 켜놓고 뭐를 맞이하는 거라고? 복을 맞이한다. 그러니까 새해 복이 들어오도록 하는 거지. 그 다음 달 밝은 마을의 행기로대로는 복덩이가 돌아다닐 것도 같은 밤이네. 뭔 말인지 이해되지? 복덩이는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눈에 보이는 대상으로 치환시켜서 설명하는 거지. 닭이 수잠을 자고 개가 밥물을 먹고 도야지기를 들썩이는 밤입니다. 태학시 처녀들은 새 옷을 입고 복무를 깃는다고 벌을 건너기도 하고. 이게 뭔 말인지 이해됐지? 이 뭐를 얘기하는 건데? 육보름의 뭐를 얘기하는 건데? 그렇지. 풍속이지. 여기까지. 이렇게 퉁 치면 된다. 나 이거 솔직히 오늘 거의 처음 읽어봐. 왜요? 그냥 읽은 적이 한 번도 없어. 실제 시험 칠 때, 그냥 이거 육보름의 풍속이잖아. 여기까지. 그 풍속을 쭉 드러내는 거야. 근데 성격이 어때? 아까 위에 적혀 있잖아. 됐니? 당신께서 좋아하실 내시골 육보름의 풍속들을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어때? 활기차지, 명랑하지. 됐니? 여기까지. 만 여기까지. 굉장히 밝은 거야. 그러니까 두 이야기의 성격이 뭐가 된다고 볼 수 있어? 대비되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정리했다. 잘 읽고 있는 거다. 됐니? 두 이야기. 그렇게 실제로 두 개가 나와. 보기 그러게 다시 얘기하는데 네가 지문을 똑바로 읽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데요? 간단하다. 보기 이해되면 똑바로 읽은 거야. 여기까지. 내가 그래서 웬만하면 지문청만 있는 그대로 정리해보고 보기 안에 지문의 언어를 대입해서 읽어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알겠니? 그렇게 연습을 하는 게 가장 FMI가.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왜 자꾸 이렇게 시키냐면 네가 이 문장들이 주는 느낌, 이 문장이 주는 분위기, 이 정도는 이해해야 돼. 이 문장을 쫙 읽어봐봐. 맞잖아. 여자들 떠들대고. 여기까지. 맞잖아. 사람들 다 돌아다니고 들썩거리고. 알겠니? 굉장히 흥겹고 경쾌한 분위기 아니야. 그걸 느낄 수 있어야지. 됐니? 핫도그도 아니고. 자, 그 다음. 명랑 아이가. 자, 그 다음에. 왜? 이런 거 수천 개도 할 수 있는데. 자, 그 다음. 그래서 요즘 많이 줄였다. 하도 클레임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됐니? 자, 그 다음. 이제는 우리 딸도 싫어한다. 아빠. 안 재밌니? 그만 좀 해. 뭐, 나는 이런 거 수천 개도 할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이런 거에서 이걸로만 3시간 때울 수 있지. 자, 그 다음. 네, 근데 우리 딸 겁나 싫어. 난 세상에 우리 딸이 웃어주는 게 제일 좋고. 자, 그 다음에. 너가 없는 건 그냥 그저 그래. 자, 그 다음. 네. 태학시 처녀들은 복을 가져오느라고 웃어가며 여우같이 부잣집으로 가서 그래 봐라.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그러니까 자 얘들아 진한 글씨 잘 보이지 이제 이 진한 글씨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야. 알겠니? 그 범주야. 이거를 판단하라고 정리하면서 그냥 하지 말고. 됐니? 그럼 진한 글씨 있는 부분 봐봐. 어딨어? 5번 봐. 작갈작갈 끼득깨득 음성상징어 맞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새학시처럼 허물엄 즐거움과 쾌감을 봐라 말잖아. 됐니? 이렇게 해서 돼 있다니까. 아니 이걸 일일이 다 판단하는 게 이해가 안 돼. 됐니? 쌤 이거 근데요 쾌감은 아닌 것 같고 좀 즐거움 이게 왜 쾌감으로 썼어? 기와장을 훔쳐온 것에 대한 쾌감이 도둑질에 대한 이해력이까지 팍 훔쳐가는 쾌감 훔쳐. 여기까지. 쌤, 그럼 이거 너무 비도덕적인 거 아닌가요? 이러네. 시험 치지 마. 여기까지. 그러니까 얘네, 그러니까 풍속이다. 시골 풍속을 드러내는 거야.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자, 우리 또, 재밌는 놀이. 요것과 요것이고, 요것과 요것과, 요것과 인상만 나오면 되고, 요것과 요것과, 요것과 요것과. 자, 근데 있잖아. 내가 하나만 얘기해. 저거, 진짜 선지를 이렇게 앞에 거는 내가 이거 뭐라 그랬어? 이거는 표현법이니까 지문에서 그냥 확인만 하면 된다 그랬지. 맞아, 안 맞아? 근데 있잖아. 선지를 읽을 때 그냥 제발 그냥, 그러니까 분절적으로 보지 말고 조금 연결해서 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 요거 봐봐, 요거. 예스러운 종결 표현으로 무슨 느낌을 드러낸다 그래서? 그럼 당연한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럼 뭐, 예스러운 종결 표현은 뭐 어떤 느낌 나는데? 현대적 느낌이나? 아니, 당연히 고풍스러운 느낌이 나지. 이해됐나? 뭐 이런 거 있어. 대상에 대한 예찬을 영탄적 진술로 드러내고 있다.
보통 예차는 영탄적 진술로 하는 거 아이가? 얘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내가 이거 아직도 기억나는 건데, 오규원의 봄이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나온 기억하는 선지거든. 아예 외워버려. 대상 이거야. 아, 이거야. 그러니까 난 이거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대상 각각의 모습을 묘사하여. 어, 묘사하여 그 개별성을 드러내고. 나 이거 진짜 외웠거든, 그냥. 당연히 각각의 모습을 묘사하면 개별성이 드러나는 거 아이가? 아니, 각각을 묘사했는데 이걸 한 단어 뭐라 그래? 각각을 드러냈다. 이걸 개별적이라고 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걸 왜 보냐고. 이 당시 애들 이거 다 틀렸거든, 뒤에 거 때문에. 그럼 이걸 왜 보냐고. 이게 무조건 맞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런 선지가 어마무시하다고, 농담 아니고. 그러니까 표현법 볼 때 잘 생각해봐. 이게 맞으면 나는 이거 뒤에 거 무조건 맞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봐봐. 잘 봐. 영탄적 오조로 대상에서 촉발된 인상인데, 얘들아, 그럼 인상이, 잘 봐. 무슨 인상인지 적혀 있나? 그러면 대상만 맞으면 되는 거야. 아니, 이거 뭐, 영탄적 오조면 그냥 뭐, 면, 인상이 뭐겠어? 뭐, 좋거나, 둘 중 하나지. 극단적이거나. 알겠니?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맞잖아. A 화자가 뭐 차은우를 보고 홍보를 봤다. 그럼 둘 다 영탄이지. 이거, 이거. 둘 다 영탄이지. 이해된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해됐나? 그렇지. 얘는 위목구비가 굉장히 아름답지만 나는 이목구비가 굉장히 자유분방하지. 이 차인 거지. 여기까지. 요새 못생겼다는 말 안 한다며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이목구비가 뭐 정렬이 안 돼 있구나. 이목구비가 전혀 조화를 이루지 않는구나. 라고, 어? 알지.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여기가 이해됐나? 그러니까, 요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라고. 됐니? 그럼 5번은 왜 하는데? 생이 계절감을 드러내면 시간이, 아니, 시간의 경과지. 경과라는 건 시간이 흘러간다는 의미죠. 네. 만약에, 잘 봐. 계절감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시간적 배경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면 뒤에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여기까지. 이런 것들이라고. 이런 선지가 있잖아. 진짜 어마무시하다. 됐니? 됐니? 그러면 찾아보면 되지. 몇 번인데? 1번이지.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은 비유를 얘기하는 거다. 여기까지. 그리고 물어보자. 대상의 속성이라 그랬는데 대상이 어떤 속성이라고 얘기했니? 그럼 대상이 그냥 어떤지만 하면 되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뭐가 이해됐나? 선생님, 대상의 속성이 어떤 식으로 드러내는데요? 가에 내 사연 봐봐라. 9월 고운 낙엽은 난리여 푸른 나미에 호루루 낙화같이 지더라. 그 낙화의, 그 낙엽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잖아.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보면 되지.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된다. 자, 그 다음에 16번. 가에서 화자는 금강산 길에서 만난 자연의 모습을 자신의 내면에 투영하여 형성하고 있다. 됐나? 자, 그 다음에 자연의 외적 모습을 바라보는데 그치지 않고 주관적 대성으로 묘사하며 화자와 자연의 정서적 교감이 어느 부분인지 알겠는데. 여기까지. 그래. 그리고 외적 모습을 바라보는 데는 어느 부분? 어느 부분인데 살다가 이거 지난 것이 안 돼 있네. 여기까지. 요 3년이지. 됐니? 근데 그걸 자연과의 교감을 하고 있다. 자, 그 다음 봐. 나에서 화자 이거 어느 부분이겠는데? 2연이지, 2연. 여기까지 2연이고 마지막 년 두 개겠지. 마지막 년. 됐니? 꽃과 같이 남만하여라. 됐니? 여기까지 이 별. 됐어? 가에서 화자는 길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자신의 관점에만 치우쳐 있어 내면의 길을 찾지 못함을 일깨우고 있다. 과학관을 대비하여 됐나? 내적 성찰의 중요성을 이끌어내는 길의 상징적 의미를 진수함으로써 길에 대해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어디야? 치우쳐 있어가 어디까지인지 여기까지 그게 모른다다. 여기까지 아니 말한다 모른다까지 여기까지
말한다. 자, 그럼 해볼게. 봐. 모른다가요, 정확하게. 말한다. 나, 요거 해보자. 환한 골길과 백황상한 사이. 이거 그 연 다 봐야 된다. 그 연을 다 봐야 돼. 이렇게 하면 제발 이 글자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거 몇 년이야? 2년이지. 근데 봐봐. 흰돌되어 씻기우며라고 했지. 이게 누구라 했어? 화자가 자연과 교감하는 거지. 아니면 동화되는 거구만.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봐. 화자가 여정 속에 만난 자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 맞지. 여기까지. 그 다음 2번. 바다의 별들과 하늘의 별들을 통해 화자의 내면에 투영된 자연의 당연하지. 주관적 인상이야. 그럼 뭐 어떤 인상이겠어? 됐니? 여기서 주관적 인상을 뭘 드러내고 있는데요? 장엄이 뿌리어진 바다의 별이라고 했잖아. 야, 누가 만약에 별이네. 잘 봐. 이과가 맞다. 별. 저 목성, 저 화성, 이과. 눈가는 저 찬란한 별 봐봐라. 주관적이지. 이런 게 주관적인 거야. 그냥 장엄이 뿌리어진 자체가 주관적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벼랑 앞에서 낭패를 겪는 사람들의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봐라. 자신의 관점으로만 길을 이해한 사람들을 맞지? 일깨우려 하는 거. 됐니? 그러니까 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요 이해한 사람들이. 여기까지. 그 다음, 나는 세상 사는 이치에서 아까 얘기했잖아. 그 부분이라고. 됐니? 내가 답지 모르겠니? 답지를 내가 그랬잖아. 왜 이렇게 만드는가? 그러니까 이 글자를 표면적으로 보고 이해하는 애들은 다 틀리라, 이 말이야. 얘들의 의도는. 됐니? 여기까지. 그들의 의도를 이해하면 돼. 됐니?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대체, 그래서 4번이다. 이건 내적 성찰을 이끌어낸 사람들이 아니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돼야 돼. 그 다음에, 가에는 꽃과 같이 난만하려라 해서, 잘 봐, 하고 해서 팔아. 어떤 단어만 맞으면 돼? 요거 하나 맞으면 된다. 맞잖아, 긍정적. 둘다. 됐니? 이렇게만 하면 돼. 저게 화자의 해석이지. 내가 그랬지?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안 봐도 된다. 근데 화자의 긍정적인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이 긍정적인이 뭐가 되는 건데? 그렇지. 해석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맞아야 돼. 됐니? 요렇게 분석하라고. 됐어? 지겹게 하지 않았나? 됐니? 여기까지. 그 다음에 저거 주간지 봐봐. 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그 다음 2번, 17번. 딱 봐도 착, 됐니? 여기까지. 그 다음에 2번 딱 봐도 3번, 4번, 됐니? 5번 봐봐. 5번은 답이 되는 게 없는데요. 맞아. 5번이야. 근데 여기까지. 네. 난 이거 내보고 찍으래도 5번 찍어. 근데 여기까지. 봐라. 인기적 한나는 생각이 정리. 봐봐. 아니, 이 문장 바로 뒤에 있지 않나? 생각하며 왔다고. 그 다음에, 아직 셀 때가 먼 이남방. 그래서, 뭐야, 슬픈 얘기가 끝나고 즐거운 얘기 하나 더 해줄게. 하잖아. 근데 여기까지. 자, 8번.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그러니까 그 문장이 잘 들어. 그 오답의 방식을 잘 봐봐. 알겠지? 그리고 선지를 진술하는 방식. 알겠니? 그래서 내가 화자, 대상, 상황, 정서, 태도, 표현법. 알겠니? 그 단어에 성격된 단어들을 잡아내라고 하는 거야. 이게 바로바로 보여. 연습하면. 그 단어밖에 안 보기 때문에. 됐니? 그렇게 보려고 내가 그랬잖아. 보려고 하는 것과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의 차이인 거야. 그리고 표현법 같은 경우는 내가 진짜 이렇게 코멘트 다 달아주는데 나 같으면 진짜 지문에서 다 찾아볼 거야. 그게 훨씬 빨라. 찾아보고 그 케이스를 익혀야지 빨리 찾아낼 거 아니야. 됐니? 그 다음에 8번.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아득히 왔더니를 반복하여 자, 화자의 내면을 조음시키고 있다. 됐니? 네, 맞다. 자, 그 다음에 이연의 물소리의 힘들 바라 맞잖아. 자연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화자의 정서. 근데 여기서 정서가 뭔데? 아니, 내가 지문의 언어를 그냥 선지 언어로 바꾼다 그랬지. 저 지문의 언어 봐. 정서가 뭐냐고.
외로움도 잊고 왔다. 이게 정서잖아. 된 여기까지. 그렇지. 내가 그렇지. 그냥 지문의 언어를 뭘로 바꾸는 거라고? 현지의 언어로 바꾸는 거야. 그냥. 됐니? 그 다음에 3년에 잘 봐. 자연의 유구함을 바라 이거야. 내가 이것 때문에 하는 거야. 여기 자연 어떻게 됐어? 자연물. 이거 두 개 무슨 의미인데? 오래됐다는 얘기지. 오래됐어. 근데 이 자연물들은 긍정적 대상이야? 화자한테 부정적 대상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낡았다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 그래, 실제 이렇게 쓴다. 이거 작년에도 엄청 많이 얘기했어. 실제로도 이렇게 써. 왜냐하면 단어 자체의 어감이 있기 때문에. 알겠니? 그래서 낡았다고 하지 않아. 됐니?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됐다. 이런 음성상지어 나오면 그냥 뭐야? 그래, 생동감. 다 알잖아. 됐니? 그 다음에 5번. 동해안과 육면의 산장이라는 공간의 대조 맞다 치자. 아니, 맞다 쳐. 왜요? 이 대조가 의미상 대조일 수도 있지만, 하나는 뭔데? 육군이고, 하나는 해군이지. 얘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대조 맞다 치자. 근데 다시 얘기하는데, 답지 만들 땐 주고도 애매하게 만들지 않는다. 반드시 정확하게 틀린 지점이 있어. 그러니까 맞다 쳐. 됐니? 장소에 이동했다 맞지? 근데 뭐가 틀렸어? 그렇지. 없지. 이게 없다. 됐니? 그러니까 나는 맞다 치자고 하는 이유는 그냥 내한테는 이게 의미가 없기 때문이야. 알겠니? 왜냐하면 대조라는 의미가 의미상의 대조일 수도 있지. 근데 그러면 의미상으로는 아니지. 왜냐하면 어촌에서의 별도 아름다웠고 여기의 별도 아름답기 때문에 의미상으로는 차이가 없단 말이야. 된 여기까지. 근데 맞잖아. 하나는 해군이고 하나는 육군이잖아. 됐니? 그러니까 요렇게 대조라고 맞다 치자니까. 된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보다 요런 식으로 답안의 케이스를 자꾸 기억하라는 거야. 나봐. 길이 사람들의 뜻을 좇지 않는다는 진술에 봐라. 구체적인 양상을 B에서 맞지. 여기까지. 그다음 2번. B에서의 경험을 C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수용하는지 맞지. 어떻게 수용하는지. 사람들이. 말한다지. 이게 뭔데? 말한다. 누가? 사람들이. 그 다음에 C의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바가 무엇이 맞잖아. 모른다. 근데 이걸 모른다. 이게 다라니까 그냥 모른다. 됐니? 그럼 4번. 이와 같이 제 뜻을 굽혀 사람에게 복종하는 길의 모습은 B와 대비되고 있다. 개똥한 소리하고 앉아있네. 잘 들어. E하고 B는 똑같다. 됐니? 왜요? B에서도 뭔데? 아니, B에 봐, 여기에. B. B에 보면 B가 한 행위도 누군데? B도 이거 누가 한 건데? 길의 의도적인 거지. 그 다음에 E에서도 길의 뭔데, 이거? 의도적이고 능동적인 거지. 능동적인 거지, 속성이. 얘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복종하는 도 틀렸고 대비도 틀렸다. 근데 확실하게 하려고 하면 대비가 틀렸어. 얘는 여기까지. 뭘 대비되고 있어? 똑같은데. 됐니? 됐나? 자, 그 다음에 깨달음에서, 그렇지. 이건 대비가 확실하지. 얘는 여기까지. 얻기 전과, 아까 내가 그래서 봐봐. 아니, 우리 풀기도 전에 얘기했잖아. 앞에 사람과 뒤에 사람은 다른 사람이야. 깨달음을 얻기 전, 깨달음을 얻은 이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대비는 어떻게 써? 의미상의 대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의미상의 대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관계로 얘기한다고 했어요? 지 뭐야? 향과 지. 그렇지. 이렇게 설명한다. 의미상의 대비. 그러니까 이해됐나? 자, 그 다음에 자, 봐. 20번. 당신에게 쓰는 편지 형식의 이 수필에서 글 쓰니는 끝났수. 근데 눈치 까야지. 노란 슬픔의 이야기, 육보름 이야기. 근데 대비되는. 왜 대비되는지도 알겠지. 잘 봐. 하나는 개인적 경험이고 뒤에는 공동체적 경험. 마을 사람. 됐나? 그 다음 수선화에서 연상된 이야기가 슬픔을 환기하는 기억. 대비. 뒤에 거는요. 유쾌한 기억. 대비. 이렇게. 여기까지라고 하면. 그래서 이를 통해 독자는 슬픔과 즐거움이라는 삶의 양면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됐니? 자, 해보자, 1번. 글쓴이가 당신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 독자는 흔히 자신의 수신이 된 것처럼 친근함, 이건데
당연한 거지. 댄디 니한테 들려주는 것 같잖아. 그럼 2번 노란 슬픔의 이야기는 당연한 거지. 근데 이게 연결돼야지. 요렇게 개인적 경험으로. 그다음 3번 육보름에 대한 당신과 글쓴이의 경험을 대비한 것은 동화책 소라고 하죠. 그치? 이 지금 당신과 글쓴이의 경험을 대비한 거야. 당신은 하나도 안 즐거웠는데 난 겁나 즐겁지? 이 얘기가 지금 이게 그렇게 나와야 되잖아. 된 여기까지 내 경험에 대비되는 경험을 얘기하는 거야. 얘는 여기까지. 자, 요렇게 되면. 됐니? 오케이. 요런 식으로